비겁해서 좋은 점은 그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해석이 다 다르겠지만 제가 지금 생각나는 거는 나의 소신대로 살아간다는 거. 안녕하세요. 비어있는 책의 꾸미입니다. 오늘은 2022년 12월 10일 토요일입니다. 오늘은 292일째 필사하는 날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숫자가 여기 적혀 있습니다. 92, 꿈이라서 90일을 좋아하죠. 오늘은 그 런던 통신의 비겁해서 좋은 점을 필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필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시계가 이쪽 방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 노트북에 플립 시계를 어플을 켜놓고 그걸 보면서 이렇게 라이브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계를 주문했습니다. 벼르고 벼르다가 시계를 주문했습니다. 이제는 주문해도 되겠다 싶어서 주문을 했습니다. 제가 그 플립 시계 어플을 계속 켜놔야 되기 때문에 이 화면을 잠기지 않게 또 해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모니터에서 나오는 그런 뭐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아무래도 저에게는 좀 부담스러워서, 그리고 시계가 좀 있으면 좀 편안하게 제가 바라볼 수가 있는데, 시계를 보고 이렇게 가늠을 할 수가 있는데, 아직은 저는 디지털보다는 그래도 아날로그가 맞나 봐요. 그냥 시계를 보는 게 더 편하더라고요. 자, 이제 필사를 해야겠습니다. 10분간 필사를 할 거고요. 중간에 제가 몇 분이 남았는지 한 번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합니다. 오늘 제가 필사한 부분은 비겁해서 좋은 점이라는 칼럼이었고요. 역시 1931년도에 쓰여진 칼럼입니다. 1931년 11월 2일 버트런드 러셀이 쓴 칼럼이고요. 비겁해서 좋은 점이 뭐가 있을까요? 야, 너 참 비겁하다, 이런 말 하잖아요, 우리가. 그 비겁이라는 말에 대해서 한번 비겁한 게 뭘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요. 그런데 약간 이 칼럼은 정치적인 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첫 문장입니다. 프랑스 혁명 중에 공포 정치가 끝나고 나니 머리를 계속 달고 다닐 수 있을 만큼 재빨리 소신을 갈아치운 약삭빠른 비겁자들 말고는 살아남은 정치가가 아무도 없었다. 그 결과 군부의 전성시대가 20년이나 이어졌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조직이 있는 곳이라면 이제 어디서나 비겁함이 더 유리하다, 용기보다, 이런 이야기를 썼습니다. 지금에도 맞는 말이죠. 우리가 재빨리 소신을 갈아치워서 그 기회주의자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 그때그때 맞게 얼른 자기의 소신을 바꾸잖아요. 그러니까 신념일 수도 있고 소신일 수도 있고 그렇게 말을 할 수도 있는 거죠.
어쩌면 가치관도 그럴 수 있죠. 그런데 하나일 수도 있겠네요. 돈을 쫓아서 가거나 뭐 이럴 수도 있겠죠. 그게 이런 것도 써 있습니다. 기업이나 학교, 정신병원 따위의 윗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들 중 열의 9은 독자적인 판단력을 가진 입바른 사람보다는 나긋나긋한 아첨꾼을 선호할 것이다. 그러니까 왜 그 사람들이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더 많은 권력을 갖기 위해 그리고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 하수인이 필요하죠. 내 몸이 막 100개, 1000개가 아니니까 나를 대신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게 도와줄 만한 그런 밑에 사람, 하수인이 필요한 건데 그 하수인이 필요할 때는 사실은 독자적으로 판단을 해서 그런 사람보다는 그냥 내 말을 잘 따르는 사람이 필요하겠죠. 로봇 같은 사람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게 점점 시대가 발달될수록 사람이 머리가 깨이는 게 더 빠르고 알고 있는 지식이나 정보 이런 것들이 이 예전하고는 완전히 사정이 좀 달라졌잖아요. 1931년도쯤에는 어떠한 특권 계층이 누릴 수 있는 그런 정보들, 권력들, 그리고 얻을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이 한정되어 있었다고 하면 지금의 시대는 조금은 달라졌죠. 특히나 지식이나 정보 이런 것들은 내가 원하면 언제든지 가질 수가 있고 그걸 통해서 내가 어느 정도의 부나 이런 획득하고자 하는 것들을 얻을 수가 있는데 의지만 있다면요. 그런데 그런 시대는 지금 같은 시대는 사실은 사람을 부려먹기가 너무 힘든 시대가 된 거죠. 왜냐하면 내 밑에 있지 않아도 저 사람은 다른 방법으로 나처럼 성공할 수 있는 시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부리기가 더 힘들고 그게 커다랗게 뭐 돈을 많이 준다거나 아니면 어떤 다른 것을 좀 제공해야지만이 사람들이 나한테 붙어 있게 되는 그런 경우가 많은 거죠. 우리가 일상적으로 접하는 어떤 식당이나 어떤 기관들 이런 데 갔을 때 우리나라 사람 말고 중국 사람들일까요? 중국 사람이 아닐 수도 있죠. 하여튼 연변 쪽이나 외국에서 온 노동자들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공장이나 식당이나 뭐 이런 우리가 가는 일상적인 어떤 공간에서도 우리나라 사람이 아닌 외국인 노동자들을 많이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사람들을 거기서 쓰는 이유가 경제적으로 조금은 낮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을 이렇게 일하는 사람으로 고용을 하려면 돈이 많이 드는 거죠. 고용주 입장에서는. 하지만 그런 외국계 노동자를 쓰게 되면 그거보다는 좀 적게 나가는 거죠. 그리고 이들은 우리나라의 사정을 완전하게 우리나라 사람처럼은 모르니까 좀 내가 눈 가리고 아웅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사실은 있는 거죠. 그래서 참 그런 거 보면 너무 참 웃기고 슬프고 그렇습니다. 우프죠. 그리고 이게 지금 시대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는 거. 그래서 우리나라도 공장들이나 뭐 이런 것들이 막 다른 외국으로 뻗어나가는 이유가 일할 사람이 부족하기 때문인 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 일을 하는 게
이윤을 추구하기 위한 목적으로 하는 사람들인 경우는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할 수가 없으니까, 살아남을 수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렇게 내가 부리는 사람, 나를 위해서 일을 하는 노동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똑똑하게 나한테 무언가를 막 제시하고 의견을 제시하고 막 이런 사람들보다는 내가 그냥 시키는 대로 일을 하거나 아니면 자기의 소신 따위는 버리고 그냥 이제 좋은 말만 나한테 해주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더 많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말도 여기 써 있습니다. 오늘날 당신이 어떤 사람과 협력하는 데는 3가지 이유가 있다. 그 사람을 사랑하거나 두려워하거나 당신도 약탈품을 나눠 갖고 싶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 예전에 얘기니까요. 첫 번째 동기는 출산을 좌우했다고 했어요. 사랑한다는 거. 사랑해서 결혼을 해서 출산을 하게 되고 그랬었죠. 그리고 3번째 동기는 정치를 좌우한다 했는데 저는 이게 조금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신도 약탈품을 나눠 갖고 싶기 때문이다. 전리품이라고 하죠. 전리품, 약탈품. 내가 누군가에게서 무언가를 이렇게 약탈을 하듯이 그거를 했을 때, 취했을 때 그걸 나눠 갖자. 내가 6할을 갖고 너에게 4를 줄게.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서로 별로 사랑하거나 이렇게 막 인간적으로 만나지 않을 사람들이 이윤 앞에서 서로 만나기도 하죠. 서로 협력을 하기도 하죠. 그게 나눌 것이 있을 때 그렇다는 얘기를 또 썼고요. 이제 비겁해서 좋은 점에 대해서 이 러셀이 어떻게 썼냐면 저는 이게 조금 길지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들어야 러셀의 성격을 좀 알 수가 있어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당신이 훌륭하다고 생각하는 목표를 실현하고자 애쓰지 말고 백만장자들의 지원을 받는 단체가 정해놓은 목표를 추구하라. 개인적인 우정을 쌓을 때는 가능한 한 영향력 있는 사람들을 가려서 사귀되 그것이 여의치 않다면 영향력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사람들을 사귀어라. 이렇게만 하면 당신은 공동체의 최고 인물들 전원으로부터 좋은 평가를 얻게 될 것이다. 나무랄 데 없는 충고이긴 하지만 나로 말하자면 이 충고를 따르느니 차라리 죽고 말겠다. 이게 끝문장이에요. 그러니까 앞에 걸 들으면 아 뭐야 진짜 저렇게 살고 싶지 않다고요? 막 이런 반론을 막 제기하면서 꼭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겁니까? 차라리 그럴 바에야 저는 그거를 쫓지 않겠습니다. 이런 말들을 막 이 책을 읽으면서 하게 될 것 같은데 끝에 딱 얘기했죠. 나로 말하자면 버트런드 러셀이 자신의 의견을 말하자면 이 충고를 따르느니 차라리 죽고 말겠다. 이렇게 살고 싶지 않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는 이 끝문장 읽었을 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 사실은 이런 사람이 더 많지. 저는 반반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반보다는 더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러셀처럼 살려고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비겁해서 좋은 점은 이런 게 아닐까요?
그러니까 누구는 비겁하다고 할 수도 있죠. 왜냐하면 이 세상 앞에서는 비겁한 게 되는 거니까요. 하지만 우리가 내가 훌륭하다고 생각하는 목표를 정하고 그리고 개인적인 우정을 쌓을 때도 영향력 있는 사람을 사귀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으로 내가 끌리는 사람, 그리고 나와 가치관이 맞는 사람, 신념이 맞는 사람, 그 사람이 크게 성공하지 않을 사람이지만 그런 사람을 만나고 싶은 거죠. 그 비겁해서 좋은 점은 그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해석이 다 다르겠지만 제가 지금 생각나는 거는 때로는 이 세상 앞에 성공 앞에 조금은 비겁해도 좋은 점은 나의 소신대로 살아간다는 거. 세상 앞에서 내가 조금은 그렇다고 뭐 굶어 죽으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내가 어느 정도 살 수 있는 만큼 내가 생각한 어떤 이런 선이 있다고 하면 그 선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너무나 거대한 부를 축적하는 이런 사람들하고는 그 선의 그 기준 자체가 다르잖아요. 우리 평범한 정말 사람들은 내가 살 집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고 그게 그렇게 크지 않아도 거기서 별 걱정 없이 가족들하고 살고 그리고 내가 일을 끝나고 나서 따뜻하게 돌아갈 수 있는 쉼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집을 원하고 사람들과 가족들과 만난 것을 먹고 의리의리한 곳에 가서 매일매일 외식을 하고 이런 걸 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좀 세상 앞에 이 시대의 흐름 앞에 조금은 비겁해도 괜찮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미니멀한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좀 많아지고 있고 그들이 조금씩 이렇게 수면 위로 올라온 게 조금 됐잖아요. 그런 것도 저는 약간은 그렇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거슬러 간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느낌인데 저는 약간 그런 부류에 속하기는 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저도 20대, 30대 때는 성공과 부를 향해서 막 달리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많이 이루지도 못했지만 그렇게 막 그곳만을 바라보면서 달리던 때도 있었는데요. 지금은 어쨌든 저는 조금은 미니멀하게 그리고 이 시대의 흐름에서 조금 벗어나서 저의 소비 욕구를 좀 조절을 하고 그렇게 살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네. 하여튼 간에 좀 아첨하면서 그 어떤 약탈품을 같이 나눠 갖기 위해서 살지는 않을 것이라는 거.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예상되는 그런 사람들만 골라서 사귀지 않겠다는 거. 그런 사람들이 더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해야 되겠네요. 오늘 여러분 토요일이고요. 조금 날씨가 따뜻해졌습니다. 그래서 네, 조금 좋은 그런 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또 다음 주에 좀 추워질 거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따뜻한 날 며칠, 추운 날 며칠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있는 거는 괜찮은 것 같아요. 네, 주말은 따뜻할 예정이니까 여러분들 겨울에 그런 바람도 좀 쐬시고요. 쉼도 좀 가지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필사로 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내일 만나요. 안녕.